그 최우선으로 무당버섯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무당버섯과를 이제 우선적으로 해볼 텐데, 무당버섯과에는 다시 또 그 무당버섯 속하고 젖버섯 속으로 나눠지고, 다시 또 젖버섯 속에서 분리된 털젖버섯 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에는 무당버섯 속하고 젖버섯 속 두 속만 있었는데, 현재는 세 속이에요. 그래서 털젖버섯 속, 털젖버섯 속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젖을 많이 분비하는 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포자무늬, 포자가 보통 거의 다 이제 흰색 계열이에요. 흰색 계열인데 약간 주름살이 누런 게 있어요, 좀. 그런 게 이제 몇 종 포함되어 있고, 대부분은 흰색 계열인데, 뭐 흰색인데도 약간 뭐 누리끼리 하거나 뭐 약간 그럴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 대부분이 그냥 다 흰색이라고 보면 되고, 요런 약간 그 황색이 약간 포함된 것들은 주름살 색깔에서부터 차이가 나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몇 종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무당버섯 속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반적인 특징이요. 지금 이제 막 많이 쏟아져 나왔죠. 지금 이제 그 남쪽 지방에서는 비도 많이 와서 지금 무당버섯과나 뭐 광대버섯과 그물버섯과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을 거예요. 전형적인 아열대성 버섯입니다, 이게. 그래서 더운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. 지금이 한창일 때죠. 이제 뭐 장마도 이제 끝났고 계속 무더위는 이제 뭐 찜통처럼 끓을 테고, 계속 이제 습도가 높고,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소나기도 오고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버섯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, 지금부터.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무당버섯과 그물버섯과 그리고 광대버섯과의 버섯일 겁니다. 그리고 광대버섯과는 주름버섯목에 속했는 버섯이고요. 그 중에서도 광대버섯과가 이제 전형적인 아열대성 버섯이고, 그리고 무당버섯목에서는 무당버섯과 버섯이 많이 나오고요. 그리고 그물버섯과에서는 그물버섯 종류가 많이 나오겠죠. 요런 요 세 개가 주로 지금 여름에 많이 나오는 아열대성 버섯이에요.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당버섯과의 버섯입니다. 그리고 그 질감이 약간 푸석한 느낌이에요. 푸석한 연질, 딱딱한 건 아니고 연질의 주름살 모양입니다. 그물버섯과의 버섯은 구멍이죠. 광공 모양이죠. 요거는 무당버섯 속 버섯은 주름살 형태의 버섯입니다. 그리고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뭐 화렵수나 침엽수 같은 교목, 일부는 뭐 관목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교목의 뿌리에서 균근을 만들고 생활하는 공생균입니다. 그래서 나무가 있어야 이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식용버섯을 그 채집해서 먹잖아요. 먹을 때 그러면 어느 한 자리에서 식용버섯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 밑에서 그 버섯이 나오는지를 계속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그 다음에 뭐 다른 장소에 가서라도 이 버섯이 뭐 침엽수, 일단 먼저 침엽수에서 나왔구나, 뭐 화렵수에서 나왔구나, 화렵수 중에서도 참나무 중에서도 뭐 상수리나무에서 나왔구나, 뭐 갈참나무에서 나왔구나, 이런 게 큰 정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는 뭐 그물버섯과 중에서도 그물버섯 종류도 그 이제 공생균이 많은데 이거는 상수리나무에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하면서 이제 그 분류를 하면서 폴더를 만들면서 가로 안에 열고 상수리 나무에서 채집했다는 걸 표시를 해둡니다. 저는.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표시를 기억했다가 메모를 했다가 표시해 두시면은
뭐 식용버섯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버섯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관찰하고 싶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무당버섯 속의 버섯들은 대부분이 예, 공생균입니다. 그래서 예, 직접적으로 나무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버섯들이에요. 예외적으로 좀 아닌 것들은 좀 이렇게 자실체가 작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은 보통 뭐 가시 5cm 정도 된다. 그러면 거의 다 공생균으로 봐야 돼요. 그리고 자루 및 갓 조직이 스티로폼 같은 갯선 모양이다. 요거는 사진으로 아래서 보여드릴게요. 포자는 흰색 계통이어서 앞에 말씀드렸죠. 흰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약간 황색이 더해지고, 그래서 이제 오래된 버섯은 이렇게 좀 누래지죠. 그건 오래돼서 그런 거고, 보통은 다 흰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신선할 때는. 그리고 일부 종은 매운맛이 있어가지고,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그 젖버섯 속에서도 이제 많이 해당되는 건데, 이 무당버섯과의 버섯들은 매운맛을 가진 버섯이 많아요. 그래서 그 맛을 보고 이 버섯은 매운맛이 나는구나 아닌가를 좀 판별하는데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동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저도 솔직히 그 자꾸 까먹어요. 이거 맛을 봐야 된다는 걸 자꾸 까먹고. 근데 또 일부 종은 너무 매워가지고 좀 혀가 아릴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매워가지고 좀 두렵기도 해요, 살짝. 그래서 매운맛이 있는 종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한 향기나 특별한 맛 없이 밋밋해요. 그래서 이렇게 식용할 때 뭐 향기가 좋아서 이 버섯은 뭐 먹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. 거의 그런 냄새가 나는 게 많지 않아요. 좋은 냄새가 나야 보통 식용버섯인데 그런 냄새를 가진 게 그냥 많지 않고 그 일부 종에서만 좀 나고 그리고 거의 다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밋밋한 맛이 나요. 그 식용버섯 같은 경우에도 큰 향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. 이제 식용버섯을 살펴보면은 구릿빛 무당버섯, 금무당버섯, 청머루 무당버섯, 기타 뭐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종 한 종 보면서 그때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대략적인 것들은 이렇게 그 식용버섯을 보면은 좀 이렇게 조직이 단단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식용버섯으로 이제 포함되고 그 외에 식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조직이 무르거나 이런 것들은 먹기가 좀 꺼려집니다. 그리고 쉽게 손상되고 그래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. 그 딱딱하지 않은 그런 조직을 가진 것들은. 그래서 딱딱한 조직에 그런 버섯들을 위주로 해서 채집해서 식용하시는 게 적당한 식용버섯 선택 방법입니다. 그리고 독버섯으로는 무당버섯, 깔때기 무당버섯, 그리고 갈변 흰 무당버섯, 절구 무당버섯 좀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치명적인 거는 많지 않고 딱 한 종 있어요. 여기서 절구 무당버섯 아제비라고 지난 시간에 독버섯을 배웠잖아요. 그때 이제 절구 무당 버섯 아제비는 아마톡신이라는 무서운 독을 갖고 있다 그랬죠. 이건 열에 파괴도 안 되는 아마톡신을 갖고 있는 그 버섯이 절구 무당버섯 아제비예요. 그래서 요거는 또 아래 가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또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다 뭐 이렇게 배탈 설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목숨에 큰 위험을 주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. 자, 무당버섯은 아까 특징 중에서 이 말은 빼먹고 이제 넘어갔는데 바로 보여드리려고 무당버섯 속의 그 속명인 루솔라는 이탈리아어로 라틴어로 빨갛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빨간 버섯 속이랑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무당버섯 속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무당버섯 속이지만 원래 라틴어 말로는
빨갛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명이 되겠습니다. 무당버섯 속은 원래 빨갛다는 의미입니다. 지금 동정 안 된 버섯이에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모르는 버섯들이에요. 지금 나열한 것들은 이렇게 빨간 버섯이 많습니다. 근데 이게 다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. 다 다른 종이고 다 비슷비슷해서 다 거기가 거기고 같고, 근데 그 뒷면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뭐 주름살의 모양이나 뭐 색깔이나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, 나름대로 뭐 버섯의 크기나 뭐 이런 건 좀 다르죠. 근데 갓 표면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다 빨개 가지고 다 같은 버섯으로 보이기도 해요. 그래서 무당버섯 속에 버섯이 어렵습니다. 왜 어렵냐? 물론 빨간 종이 많아서도 어렵겠지만은 거기다 단색이 없어. 뭐 이렇게 그 색깔이 보면 막 이상한 색깔이, 여러 가지 색깔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. 또 거기다가 이게 어려우니까 박사들도 제대로 연구를 못 해요. 그래서 결과물들이, 동정한 결과물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빨간 무당버섯 속 버섯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종들이 잘 밝혀지지 않은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.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갖고 있는 무당버섯 속 동정 안 된 걸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만큼 빨간 게 많다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요게 다가 아니에요. 요건 한 반 정도 보여드린 거고, 그리고 약간 이제 붉은기가 있는 거 있죠. 그래서 여기 분홍 색깔 나는 거, 그리고 약간 보라 색깔 띄는 거,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.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엄청 많죠. 뭐 여기 지금 오늘 공부할 게 40 몇 종 될 거예요. 50종이 좀 안 되는데, 실질적으로 아까 목록에서는 그 117종이었죠. 그리고 생물자원관 목록에는 56종인가 나왔어요. 근데 제가 오늘 공부할 게 40 몇 종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생물자원관 목록으로 치면 거의 다 동정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동정 안 된 게 많은데, 지금 빨간색만 보여줘도 그렇게 많은데 56종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혀 연구가 안 된 거죠. 그리고 붉은색이 나는 제가 동정된 버섯만 올려놓은 거예요. 여기에는 그 많은 빨간색 버섯 중에 이 정도밖에 제가 동정을 못했어요. 이것도 뭐 겉모습만 보면은 헷갈릴 거예요. 그만큼 어렵습니다. 일단 아까 이제 조직을 갖다 이제 아래서 설명드린다고 얘기했었잖아요. 그래서 요 살 조직, 지금 갓 부분은 약간 좀 치밀하지만 특히 요 자루 부분에서 스티로폼 같은 개선 모양이라고 했잖아요. 바로 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창 무당버섯이 많이 나올 때죠. 지금 산에 가면은 분명히 붉은 색깔을 띠는 그런 버섯이 있을 거예요. 아니면 지금 뭐 등산로 같은 데 많이 나는 그 목련 무당버섯, 그 흔한 등산로 주변에 그 지금 이렇게 따라서 쭉 하얀 버섯이 많이 났을 거예요. 그게 바로 목련 무당버섯인데, 한번 초보자들은 무당버섯 속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반드시 잘라서 반을 갈라가지고 안에가 개선 모양인지 스티로폼 같이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면은 무당버섯 속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딱 한마디로 반 잘라서 자루를 이렇게 질감만 딱 보면은 무당버섯 속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확인하는 방법이, 요 좋은 방법이 다 요거고요. 그렇지만 또 이렇게 조직이 단단한 것들은 이렇게 개선 모양이 잘 안 느껴져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치밀해요. 약간 개선 모양이긴 하지만 좀 치밀하다. 단단한 것일수록 이렇게 치밀합니다. 그래서 약간 느낌이 달라요. 근데 그 앞전에 그 스티로폼 같은 그 버섯을 느낌으로 해가지고
전체적인 이제 느낌을 아는 거죠. 그래서 이건 무당버섯 속 버섯이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짐작을 하는 거죠. 좀 치밀해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뭐 뾰족한 거로 아니면 그 손톱 같은 거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약간 살짝 이렇게 들어가요. 폭신폭신해요. 그리고 보통 그 뭐 광대버섯 속이나 지금 주름버섯목에 속한 이런 버섯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섬유질이 많아요. 근데 이런 버섯들은 이렇게 특히 단단한 것일수록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그 자루를 이렇게 절단해 보면은 그 분필 부러지듯이 이렇게 부러지기도 해요. 그 좀 신선한 버섯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단단할수록 그래가지고 똑똑 끊어지는 맛이 있어요 또.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섬유질인 거는 세로로 된 섬유질일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똑똑 부러지진 않죠. 이런 질감을 가진 게 무당버섯 속의 버섯입니다.